권성동 비서의 이 불법 촬영. 몰카라고 하니까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가볍게 보인다는 거야. 그냥 장난처럼 보인다는 거야. 불법 촬영이 맞는 것이고요. 한 대선 후보의 캠프에 있는 자의 메시지 비서가 메시지 팀. 호텔에 가가지고 여성들이 신체를 촬영하다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은 권성동의 비서였어. 언론들 스킬 기가 막히지 않아요? 윤석열 캠프의 최측근인 후보 메시지 비서관이 아니라 권성동 비서관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비서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비서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지금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겠지.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랑 몇 날 며칠 밥 먹어. 이런 짓거리 하고 있겠지. 이 방송 전에 나오는 꿀잼 220의 이현욱 변호사 있잖아요. 목요일 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 집에 GH 직원들 집이 있었다, 이 이야기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골 때리더구만. 그 직원들 숙소가요, 그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100개가 넘네요. 100개가 넘네. 뭐 다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지. 그런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엮어가지고 그 이재명 캠프의 불법 캠프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킬링필드, 헌팅필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는 자기 가까운 데 절대 저지르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아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직을 내 옆집에다 놔둔다 봐야 됩니까 그게? 그거부터 사실 말이 안 되고, 사실 제가 알고 있게 언론 취재 다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보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써먹는 거죠. 이제 써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써먹겠지. 재탕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새날에서도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 어떤 문장, 어떤 주장 같은 걸 이해를 할 때는 사람은 배웠거나 안 배웠건 간에 굉장히 다각도로 주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 화자의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 말이 나올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태도의 문제도 봅니다.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저 한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각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 문장 하나는 논리로서, 로고스로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라는 파토스와 에토스에 관련해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불법 촬영에 연관이 됐다는 거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메시지가 어떤 이해관계에서 산출된 메시지인지, 어떤 태도에서 산출된 메시지인지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진 촬영하고 싶어서 폐지하자고 했구나 라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종의 여성 혐오죠. 그렇죠. 네. 여성 혐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 혐오의 메시지를 넘어서 여성을 그냥 성적 대상화, 객체화에 고정시키고 싶어하는, 여성이 무슨 주체성을 갖겠다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새날밖에 없는데 아직도 좋아요 구독을 모자라. 안 했어. 미치겠네 진짜. 나 여기 와서 왜 이야기하니. 변호사 정변도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내가 그런 말 할 때는 아니구나. 자, 지금 구독자 55.2만 명에 1명 남았습니다.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아무튼 지금 이게 굉장히 여성들이 분노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젊은 2030 여성도 상당히 중요한 유권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성 가족부 폐지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충을 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긴 하지만, 여성 혐오의 도구로 여성 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쓴 놈이 여성들 불법 촬영,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치 세력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일베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뭐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호텔에서 했다는 게 정말 간 큰 짓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은 이제 캠프 소속이고 보좌관이라고 했으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아, 나 국회의원 보좌관 어디 캠프 출신 뭐랍니다 하면은 본인은 나가서 굉장히 편한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자격에 대한 것들을 좀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김건희가 보수는 돈 주잖아. 미투 터지면 돈 주잖아. 이렇게 해서 다 무마하는 거야. 라고 돈을 주는 게 맞고. 돈 주고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피해자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돈으로 무마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케이스인 겁니다. 그런데 김재련, 이수정, 여성의 전화 그 누구 하나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보호하는 발언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피해자 지금 무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일 분노스러운 게 이수정이에요. 자기 여전히 그렇죠. 윤석열 지지한다는데 온갖 논리를 갖다가 맞춰갖고 윤석열의 진정성을 믿는데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사회 매장시켜야 돼요. 자기 평생 해왔던 말과 달리 가는데도 온갖 회귀한 논리를 들어갖고 그 사람을 옹호해. 그게 지식인이에요? 정치꾼인 거지. 어쨌건 지금 그 민주당의 박지현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엠번방 사건 최초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충격 그 자체다. 불법 촬영 혐의자가 불법 촬영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한 것이 과연 의원의 일치일까?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요. 여성을 위해서 쓰는 여성만 위해서 쓰는 예산이 제가 알고 있게 한 10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가족 예산. 여성가족부 중에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하라고 해놓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야 그 촬영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마음껏 해라. 일베 새끼 진짜. 그 권성동은 또 어땠습니까? 강릉에서 남의 남편 있는 여자 성희롱 했잖아요. 안딸이 잘 걸어서 넘어뜨렸나 보다 같은 미친놈들 정말. 우리도 그런 짓 못한다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한 줄 메시지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준성식 한 줄 메시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보는 물리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도 우리가 글씨에 쓰는 이 정보도 시간이 지나면 잡음이 낀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인 신호들이 잡음이 껴서 변질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없어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거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한 줄만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이 메시지 한 줄짜리가 100개, 1000개, 10,000개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 메시지를 보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이 보도를 해주면 여론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 요즘 느낌 같으면 언론사들 다 불질러버리고 싶어요. 5.18 때 그렇죠. KBS, 예. MBC가 탔던 이유가 그거잖아. 속 터지는 거예요. 전두환만을 위한 보도를 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언론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예 보도를 안 해. 윤석열 표 떨어질까 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으로 먼저 갈게요.